너무 갑갑해서 새벽에 주저리 쓰는 거라 두서 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33살로 외동딸이고 남친도 33살 동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어 만난 지 9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3달 앞두고 남친 앞으로 빚이 무려 1억 2천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 중 빚이 3천 있다는 걸 먼저 알게 되었는데 당시 남친이 그거 우리 부모님 집 사는데 보탠다고 낸 빚이야 하고 말하더군요. 사실 남친 부모님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아무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결혼하고 집 리모델링에 혼수까지 하다 보면 우리도 빚 내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 3천까지 안고 시작해야 해.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하고 말하며 한 달 동안 언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타들어가는 저와는 반대로 정작 본인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행동은 물론이고 말씀드릴 생각조차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입에서 남친의 기로 3천이라는 숫자가 계속 오갈 때쯤 그 3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은행으로 8천이라는 대출금이 더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밥 먹으러 자주 갈 때 들었던 이야기가 네 아버지 차가 고장나서 차를 바꿔야겠다. 제네시스를 사야겠다. 새 차로 바꿀 거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돈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과 딸한테서 달에 얼마씩 받을 생각이셨고 시어머니 앞으로 갯돈이 1,000만 원 정도 나올 게 있어 그걸 보태서 바꾸신다 하신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빚이 있는 걸 몰랐으니 그냥 흘려들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새 차가 먼저가 아니라 장가가는 아들 빚부터 처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인데 저에게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대로 떠넘기겠다는 마인드였겠죠. 친정 엄마는 앞으로 대출이 생기니 조금이라도 아껴라. 배달 음식 먹는 돈도 아껴야 한다. 하시며 매일 밥을 해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친 앞으로 총 1억 2천이라는 빚이 있었네요. 시부모님 집을 사면서 아들 앞으로 큰 빚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남친한테도 또 그쪽 부모한테서도 만나는 내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어떠한 설명도 이해도 들은 게 없네요. 남친은 본인 앞으로 1억 2천 빚이 있다라고 저와 만나는 초반에 말했었다는데 어느 누가 1억 2천이라는 숫자를 듣고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3천으로도 방방 뛰고 빨리 해결하라는 저인데 그걸 듣고 넘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남친이 집에 가서 해결하고 올게. 부모님 집이라도 팔라고 할게. 하고 말하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곧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시더군요. 미안하다. 차는 아들이 주식이 잘 된다 해서 사려고 한 거다.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다 털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그동안 남친의 주식이 잘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차 얘기가 오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다 털어주겠다 하시는데 시세를 따져봤을 때 그 집을 팔아도 1억 2천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1억이 넘어가는 빚이 있으면 누구라도 결혼을 앞두고 할까 말까부터 고민해요. 그리고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 사람 중 단 한 명도 며느리라 말씀하시던 저에게 빚에 대해 알려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건 숨기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부모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온 남친의 태도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기세등등하게 들어오며 아, 집 판다잖아. 해결하신다잖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해서 그 집을 팔아도 다 못 갚는다 했더니 그래서 어쩌자고
하면서 반지를 빼고선 그만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일어나서는 저한테 사준 공기청정기를 가져가려고 코드를 뽑더라고요. 거기에 결혼식 한다고 다이어트 하라며 사준 자전거 운동기구도 빼려고 낑낑거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싸울 때마다 공기청정기를 들었다 놨다 했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부터 갚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 와중에 자식들에게 돈 받아서 차 바꿀 생각을 하다니요. 이건 대출로 시작하게 될 저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빚 갚을 의지도 없는 거 아닌가요? 더 배신감이 드는 건 그 집 사정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혹시나 부담이 되실까봐 집, 혼수, 예물, 기타 등등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금가락지 하나도 안 받겠다고 했던 저였어요. 반면 저희 쪽은 부모님이 건물이 있어 신혼집으로 살라고 한 층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 아버지가 건설 일을 하시는데 돈 받고 리모델링을 맡아서 해주시겠다 하셔서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서운함 하나 없이 다른 업체보다 아버님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남친이 시댁에 빚 얘기를 하러 갔을 때 내 앞으로 대출이 잡혀 있어서 더는 못 받는다 하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사돈댁 건물에 너희가 사는 층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는 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셨답니다. 얼마나 멍청한 건지 이 이야기를 남친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 건물 엄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을 구정물에 손 담고 잠 아껴가며 그리고 뼈 연고를 다 달아가며 열심히 일해서 산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 집 마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그것도 남자한테 빚이 있는 상태에서 담보를 잡으라는 게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대출받고 3년 동안 총 700을 갚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평생을 빚을 갚아도 모자랄 판인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남친이 반지를 빼고 나간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남친 포함 그 집 엄마도 카톡 프사에서 웨딩 사진을 싹 지운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지운 상태지만요. 만약 이걸 안고 남친과 결혼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를 길거리로 나앉게 했다. 처음으로 산 집에서 네가 내쫓았다. 하는 원망을 평생 들으며 살게 되겠죠. 사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결혼식을 3달 앞둔 지금이 아니라 혼인신고 후 바로 대출에 대해 설명을 해줬더라면 그리고 그쪽 부모가 저를 잡고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 소도시인데 서울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고향으로 내려와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가 정착할 때쯤 남친이 다가와줘서 금방 안정감이 들었었죠. 아무래도 많이 작은 동네다 보니 남친이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였거든요. 저한테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성급했었나 봅니다. 작은 동네라 워낙 말이 빨라 소문도 무섭고 장사하는 입장이라 걱정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화가 나고 배신감에 가득 차 있어도 막상 이혼이라 생각하니 이런 걱정부터 되네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싫어지고 미워져서 헤어지는 게 아니기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 겁도 나고요. 저도 저지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힘들게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속상한 일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 결혼은 끝이라 생각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소송을 걸고 기타 등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소용일까?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신 차리고 이 사태를 처리할 수 있게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 공사당한 겁니다. 공사란 공들여 사기를 친다는 거죠.
얼마나 공사를 열심히 했으면 9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그 방울뱀 대단하네요. 그런데 친정 재산을 노리고 달려든 방울뱀을 그냥 두다니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여기서 망설이면 더 안 좋은 소문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님의 잘못으로 결혼하자마자 이혼했다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서 전부 받아내세요. 두 번째, 소문이 뭐가 문제예요? 물론 떠드는 인간들이야 있겠지만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답니까? 자칫 친정 재산까지 홀랑 다 말아먹을 뻔했는데 사기꾼이 시위하는 건지 안 되겠다 싶어 내뺀 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마무리부터 하세요. 그깟 소문이 무섭고 절차가 힘들다고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처박으려고요. 애 없고 있는 재산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 님이 참 안타깝네요. 마지막까지 그쪽 부모 운운하시는데 그 부모의 그 아들입니다. 그냥 기생충 가족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안타까워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님 부모님이 뼈를 골아가며 살아온 인생을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생충 놈에게 콩깍지가 안 벗겨지나 보네요. 네 번째, 혼인 무효 소송이랑 손해배상 소송을 어찌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할 판에 동네 소문이 어쩌고 카톡이 어쩌고 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동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8개월, 9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부터가 황당한데 아직 남자놈을 못 놓고 있네요. 동네 소문이 어쩌고 핑계대면서 그 남자 모셔다 빌빌 기면서 살려고요. 진짜 답답합니다. 다섯 번째, 온실 속에서만 사셨나? 왜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순진해요? 혼인 무효 소송을 하던지 이혼을 하던지 털어내세요. 그쪽이랑 엮이면 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탈탈 털리게 생겼는데 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저 정도면 저 가족이 빈깡통인 거 님네 가족 빼고 앵간하면 다 알 듯합니다. 저런 거랑 살아도 어차피 평생 소문의 주인공이 되겠죠. 멍청하게 사기 결혼을 당하고도 부모님 재산으로 다 갚아주면서 사는 여자로. 뭐가 더 무서운지 모르시나 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